그러니까 여기에서 유찰을 기다린다? 뭐 기다리실 분들은 기다려도 되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금액으로만 봤을 때는 이 가격이면은 유찰될 수는 없습니다. 대신 한 가지 변수가 생겼죠.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투자적인 관점에서 조금 걸림돌이 되는 건 있습니다. 이게 어쨌거나 유치권이 진성이냐 가짜냐 이거를 판단하는 거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 공장 경매 물건의 입지입니다. 입지. 새벽 5시 대바람부터 뭐 성공호, 일출호 이런 거 타고 어디 한 1시간 2시간 나가서 따낚시 하러 가는 그런 거 아니면은 공장 창고 찾으러는 이 바닷가까지 간다 안 간다? 그래서 제가 뭐 감히 충원, 이게 충고도 아닙니다. 충원,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충고도 아닌 충언에서 뭐 말씀을 드리면은, 반갑습니다. 공장 투자의 진심인 남자 셔리 형입니다. 오늘 공장 경매 물건 하나 같이 살펴볼 건데, 이 물건이 1년 전에 원래 나왔었다가 낙찰까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경매가 취하가 돼가지고 거의 한 1년 만에 지금 다시 경매로 나왔어요. 근데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현장에 가보시면은 공장을 쓰고 계신 거나 이런 환경 자체는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른쪽 위에 거기다가 1년 전에 최초로 이 물건이 경매에 나왔을 때 분석을 해놓은 제 영상이 있으니까 현장 영상이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화면 하단에 더보기란에도 링크를 넣어놓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1년 전에 한번 봤었던 물건이기 때문에 상세한 리뷰는 오늘 영상에서는 하지 않을 건데, 제가 중요한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장 투자적인 관점에서 오늘의 공장 경매 물건 같은 거를 본다라고 했을 때 투자 여부, 입찰 여부, 입찰 금액, 최종적으로 투자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민해야 될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가격 한 번만 다시 확인해보고 갈게요. 자, 15억 700만 원이죠. 나누기 토지 평수 464평 하면은 평당가가 신권에 325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한 차례 유찰이 됐기 때문에 10억 5,500만 원 가량 되고 있고, 464평으로 나눠보면 평당가가 지금 한 차례 유찰된 거 기준으로 227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격에서는 우리가 이번에 입찰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보다 더 떨어지는 거를 기다린다? 그거는 욕심입니다. 욕심. 왜냐면 이 주변 지역에서의 그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토지, 인허가도 안 받은 그 원형지 있죠. 그거 나오는 가격 플러스 인허가 비용 플러스 건축 비용 플러스 제세공과금 플러스 오늘의 경매 물건같이 생긴 이런 공장을 완성해서 내 손 안에 갖게 되는 그 기간까지의 뭐 금융 비용, 그리고 이런 땅을 사서 토지 계약을 하고 모든 과정까지 들어가는 그 개월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평당 227만 원이라는 그 가격 자체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 227만 원 평당가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공장을 갖게 되는 그 원가, 그것보다도 좀 더 아래에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찰을 기다린다? 뭐 기다리실 분들은 기다려도 되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금액으로만 봤을 때는 이 가격이면은 유찰될 수는 없습니다. 대신 한 가지 변수가 생겼죠. 우리가 1년 전에 이 경매 물건을 봤을 때는 유치권이 신고된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유치권을 달고 나왔습니다. 여기 하단 보시면은 유치권이 신고됐다라는 그 내역이 있어요. 24년 10월 17일자로 어떠한 건설사에서 공사대금 7억 4천만 원 유치권 신고가 제출이 됐습니다. 근데 7억 4천만 원이 공사 대금이라는 거는 지금 이 공장 형태를 보면 가장 안쪽에 있는 단층짜리가 110평이고 그 다음에 전면에 도로가에 있는 2층짜리 건물, 이게 층당 면적이 70평이 조금 안 됩니다. 연면적으로 따지면은 한 134평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다 합치면은 지금 250평이 좀 안 돼요. 이 연면적 시공하는 비용에다가 여기 이제 토공하는 비용이
있었을 거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해도 7억 4천이면은 조금 세기는 하거든요. 만약에 이 유치권이 진성이고 이 금액이 실제로 토목부터 시공 들어가서 준공까지 뽑는데 이 금액이 들어갔다라고 쳐도 공사 대금이 조금 세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거 유치권의 성립 조건 중에서 이 건설 회사가 공사 대금을 못 받아서 지금 유치권을 걸어놨으면은 이 공장을 누가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뭐냐? 현장에 가셔가지고 이 땡땡 건설 회사 이 사람들이 공사 대금을 유치권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장 현장을 점유를 하고 있냐? 그거를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희한하게 그냥 여기 공장 쓰시는 분이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 모릅니다. 뭐 오늘부터는 그 아까 건설사가 와가지고 이 공장을 점유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유치권이 성립을 하려면 공사 대금 채권을 원인 채권으로 해가지고 이 공장을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현장에서는 그런 냄새가 난다 안 난다? 그거는 직접 가서 맡아보셔라. 맡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투자적인 관점에서 조금 걸림돌이 되는 건 있습니다. 이게 어쨌거나 유치권이 진성이냐 가짜냐 이거를 판단하는 거는 최종적으로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 뭐 이런 거를 제기를 해가지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죠. 근데 실무에서는 우리가 투자적인 관점에서 이거 낙찰받고 나서 은행권에 대출을 알아볼 때 이런 식으로 유치권 여부가 뭐 성립이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접수가 됐다라는 거는 팩트예요. 그러면 이 접수된 유치권 신고서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대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낙찰 받으신 분이 대출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물건이 돼버렸다. 그 점을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 공장 경매 물건의 입지입니다. 입지. 자, 이게 우리 경매 목적물 공장인데 여기 주변을 조금 넓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내려가면 여기 사랑리 더 지나서 독정리 지나서 수촌리로 올라가는 요 도로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요렇게 올라가면은 조암 시내가 나오죠. 근데 뭐 시내라고 하기에도 조금 무색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 물건지 주변을 이렇게 보면은 공장 창고에 대한 어떤 밀도, 이 밀집도 자체가 그렇게 막 빽빽한 그런 동네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요 맞은편에는 민가 많이 들어가 있고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이 거주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쪽 반대편에 조금 공장들 최근 몇 년 안에 신축했던 거 있는데 상당수가 지금 임대가 안 되고 있어요. 아니면 분양이 안 되고 있거나 그 점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 우리 물건지 뒤편 이쪽에도 위성지도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현재 공장이 큰 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 경매 물건이 들어가 있는 위치 자체가 조금 화성에서도 약간 서쪽 끄트머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그 법정 경계, 행정 경계 이거 켜가지고 요렇게 이제 보시면은 자 여기가 지금 화성시 영역인데 화성시 내에서도 조금 얘가 서쪽으로 많이 내려가 있죠. 그리고 주변에 이제 큰 도시가 뭐가 있냐라고 살펴보면은 여기에 일단은 화성시 그 동탄 신도시 들어가 있고 여기에 기흥 이쪽에 수원, 의왕, 군포, 안산, 시흥, 광명 요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산 들어가 있고 요 밑에가 이제 평택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게 공장 창고의 값이나 토지의 값이나 원리는 똑같아요.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아파트값 싸지죠. 빌라값 싸지죠. 오피스텔 싸지죠. 물론 이제 뭐 거점 도시가 또 어디에 있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값이 저렴해집니다. 그러면 이 화면 안에서 이제 놓고 보게 되면은 제가 방금 동그라미 쳤던 이런 도시들 있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 이 도시들에서 멀어질수록 토지값이 저렴해지겠죠. 그리고 공장 창고의 값도
저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냥 이 판의 원리, 시장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 물건은 어디에 들어가 있다? 이 도시 지역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같이 부동산 경기 안 좋고 뭐 시장 상황 안 좋고 제조업의 업황 어렵고 이런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이 도시권에서 멀리 떨어진 공장일수록 임대 수요, 매매 수요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요렇게 화성시 안녕동이나 정남이나 향남이나 평택시 서탄면 아니면은 요 시흥, 안산 이쪽에 붙어있는 비봉면, 양놀이나 남양읍, 북양리 그 밑에 팔탄면 요런 데까지는 시장 상황 다시 말해서 이제 외부 변수가 생겼을 때 그래도 공장 창고에 대한 수요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임대 수요, 매매 수요가 그렇게 아작이 나진 않습니다. 어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바닷가 쪽에 비해서. 근데 이 바닷가 쪽은 어때요? 얼마 전까지 이제 우리 그 조사님들 쭈꾸미 특히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서해안으로 많이 이제 출조하시죠. 이럴 때나 이제 가는 게 이 서쪽 바닷가입니다. 요즘같이 경기 상황, 제조업의 업황, 부동산 시장 상황 이런 게 조금 이제 저기 처져 있다. 이럴 때는 공장 창고 임대어드로 공장 창고 매입하러 여기 바닷가까지 안 가요. 물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 업종이나 자기의 어떤 주 거래처나 납품처나 이런 게 이쪽 서쪽에 있다. 그러신 분들은 당연히 가는 거지만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봤을 때 공장 매매 수요, 임대 수요 자체가 도시에 붙어 있는 쪽이 항상 그래도 기복이 덜 한 거지 바닷가 쪽 쭈꾸미 낚시하고 뭐 회 들어가고 새벽 5시 대바람부터 뭐 성공호, 일출호 이런 거 타고 어디 한 1시간 2시간 나가서 따낚시 하러 가는 그런 거 아니면은 공장 창고 찾으러는 이 바닷가까지 간다 안 간다? 상대적으로 대부분 많이 안 가신다. 실사용이면은 뭐 사실 크게 저기 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를 주거나 단타를 치려는 투자 목적으로 입찰을 할 때는 이런 입지에 있는 공장 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입지적인 특성, 매매 수요, 임대 수요에 대한 특성, 외부 변수에 취약하다는 점 이거를 잘 고민해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감히 충원, 이게 충고도 아닙니다. 충원,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충고도 아닌 충언에서 뭐 말씀을 드리면은 뭐 물론 제가 정답이 아니니까. 근데 이 시장을 그래도 몇 년 동안 봐왔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데에 들어가 있는 공장 창고 고려를 하실 때는 진짜 환경적인 요인, 외부 변수적인 요인 이런 거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안전 마진으로 가격에 반영을 넣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고 고가 낙찰이나 진짜 시세대로 받아가면은 경매를 하는 의미가 없겠죠.